베이커리 창업 및 실무 배지혁 교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남아있는 유자 피낭시에와 쿠키슈 패스츄리 크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요것들을 만들면서 중요한 부분들, 그런 포인트나 이제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유자 피낭시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낭시에, Financier. 피낭시에라고 하면은 프랑스 과자입니다. 프랑스 과자고, 아몬드, 버터, 흰자 설탕을 주재료로 한 반죽을 금괴 모양의 틀에 구운 과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피낭시에라는 뜻 자체가 금융의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금괴 모양의 틀에 구워져 있다 보니까 이 과자가 피낭시에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자가 약간 그 프랑스 파리 금융가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과자라고 하네요. 피낭시의 특징은 버터를 태워서 태운 버터의 풍미를 진하게 내고, 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 촉촉함과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는 구움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낭시에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피낭시에랑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이 마들렌도 한번 또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들렌은 조개 모양의 그 구운 과자인 건 알고 있죠. 다들 많이 봤을 텐데, 비스킷 반죽을 조개 모양으로 구워낸 작은 구운 과자를 얘기합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연해 그 페이스트리 준비를 맡은 시녀가 가리비 모양으로 구워낸 과자의 맛에 감탄한 공작이 이 시녀의 이름을 따서 이 과자를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마들렌은 레몬 향이 나게 굽지만, 오늘날에는 뭐 오렌지부터 뭐 다른 시트러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견과류 등을 넣어서 다양한 종류의 마들렌들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애프터눈티, 뭐 프랑스의 루그떼 이런 것처럼, 루그떼라고 하면은 영국의 애프터눈티처럼 4시쯤에 달달한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에서 많이 먹는 부드럽고 촉촉한 구운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제품이 피낭시에와 마들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자 피낭시에 만드는 방법을 보기 전에 이 피낭시에와 마들렌의 차이점이 있겠죠?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크게 비슷한 과자지만 차이점이 확연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낭시에는 모양을 볼까요? 일단 모양은 피낭시에는 금괴 모양이죠. 금괴 모양이고, 마들렌은 조개 모양입니다. 저는 되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8세기면은 200년도 더 지난 때죠. 그 당시에 이런 조개 모양의 몰드가 있었고, 그런 것에 구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제과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돼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되게 굉장히 이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에 좀 감탄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란 사용을 보면
피낭시에는 흰자를 사용하죠. 흰자만 사용합니다. 마들렌은 전란을 사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흰자만을 사용한 피낭시에가 전란을 사용한 마들렌보다 약간 쫀쫀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들렌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버터를 볼 수 있는데요. 피낭시에는 버터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녹이는 건 똑같습니다. 냄비에 녹이는데 피낭시에는 버터를 태워주고 마들렌은 그냥 녹인 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낭시에는 버터를 녹이면 그 유지방, 지방 100%인 부분하고 유청 부분이랑 나눠지는데 그 유청 부분을 아예 태우고 순수한 버터, 유지방 부분만 사용을 하고요. 이걸 태우다 보니까 이 탄향이 이 과자에 들어가서 좀 더 좋은 풍미를 내줍니다. 또 이렇게 묵직하고 진한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낭시에보다는 마들렌을 먹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피낭시에는 버터를 태워 풍미가 진하고 강하며 여러 가지 묵직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마들렌은 시트러스 향을 보통 넣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상큼하고 부드러운 촉촉한 과자입니다. 뭐 구운 과자고 촉촉하고 이렇게 먹기 편한 이런 과자라는 것에는 두 개가 다 비슷한 또 같은 점을 보이는 과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낭시에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버터, 설탕, 소금, 중력분, 아몬드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흰자, 유자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유자청은 유자청 전체를 쓰지 않고 건더기만 걸러서 사용을 할게요. 이게 유자청을 다 넣어버리면 굉장히 설탕량이 많기 때문에 재료 자체 단맛이 너무 강해져서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유자청을 다 넣고 싶다고 하면 이 설탕량을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청을 넣는 거랑 설탕을 넣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유자청에서 설탕을 청 부분을 없애주고 건더기만 사용해서 이 풍미와 향만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점이 버터를 먼저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버터를 냄비에 올려서 너무 또 센 불로 태우면 이게 뭐 어찌됐건 유지방도 타기 때문에 약한 불에 올려서 유청 부분을 은근하게 태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면은 색깔도 너무 진하게 버터도 변하고 너무 탄 향이 너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은근한 불로 유청 부분을 충분히 태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태운 버터는 식혀줘야겠죠. 식히면서 그 탄 유청 부분 건더기를 다 걸러줘야 돼요. 이게 걸러주지 않으면 이제 반죽에 들어가서 거뭇거뭇한 이런 보기 안 좋은 반죽이 되고 또 이 탄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쓴맛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운 채나 뭐 꺼즈 이런 걸로 이용해서 꼭 태운 부분을 걸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터는 충분히 식혀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중력, 아몬드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여기서 뭐 가루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냥 섞어주는 반죽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섞어서 좀 이 가루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서 나중에 액체와 닿았을 때 덩어리 지지 않도록 가루를 미리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제과를 할 때는 채를 꼭 쳐주는 게 좋겠죠. 뭐 중력, 아몬드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채를 쳐야 좀 더 덩어리가 잘 안 지고 그다음에 아몬드 파우더나 이제 헤이즐넛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채를 내려줌으로 해서 입자가 조금 더 고와지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품 자체에 들어가는 이 형상이나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곱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채를 자주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친 재료들과 일단 흰자를 먼저 섞어줍니다. 흰자를 잘 섞어주고, 흰자가 다, 반죽이 다 가루가 섞이고 나면 이 버터를 섞어주는데요. 이 버터도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섞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두세 번에 나누어서 섞어주면 조금 더 쉽게 버터를 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섞어서 이 버터가 겉돌지 않게 반죽 안에 다 들어가는 정도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자청, 우리가 건더기만 걸른 유자청을 이 반죽에 섞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반죽에 유자청이 다 섞이고 나면 잘 커버를 해서 마르지 않도록 통에 담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휴지를 시켜줍니다. 뭐 이 휴지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태운 버터, 그 다음에 뭐 유자청, 그 다음에 따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냥 섞어 놓은 반죽이기 때문에 이게 가루 안에 그 향이나 그런 풍미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만들어서 바로 구우면 무언가 이제 조금 이 제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겉도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뭐 이거를 다른 음식에 비유를 들자면 제육볶음이나 고기 볶음이랑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기를 미리 양념을 해놓고 그 양념된 고기를 볶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생고기를 고추장 재료들을 넣어서 볶는 거랑, 고기의 그 배인 느낌이 훨씬 미리 이렇게 양념을 해놓은 제품이 더 잘 배있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피낭시에나 구운 과자 반죽들도 휴지를 식혀줌으로 해서 안에 이 향과 풍미가 이 반죽에 고루 섞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일단 버터를 데운 버터를 섞었기 때문에 반죽 자체가 좀 묽어요. 그래서 이 묽은 반죽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휴지가 되면서 좀 더 단단한 반죽이 돼서 이 팬닝할 때 이 짜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게 너무 흐르는 반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팬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지된 반죽을 나중에 꺼내서 금괴 모양의 틀에 넣어서 황급빛으로 이렇게 구워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피낭시에를 만들면서 중요한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뭐 설명하면서 다 말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버터를 태우고 탄 건더기는 깨끗하게 걸러준다. 이거를 걸러줘야 반죽 자체가 깔끔하고 쓴맛이 나지 않는 반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흰자를 섞기 전 가루를 미리 잘 섞어 놓는다. 설탕 입자가 아몬드 가루나 중력분 같이 고운 가루에 골고루 섞여서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잘 섞여 있으면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층이 이 액체와 닿아서 섞일 때 이 덩어리를 잘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섞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자청은 너무 달 수 있기 때문에 청 부분은 제외하고 맛과 풍미, 향만 내줄 수 있는 건더기만 넣어서 그 부분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넣어준 재료들이 이 반죽에 잘 고르게 퍼질 수 있게, 풍미가 잘 퍼질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숙성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팬닝할 때 너무 물반죽이 되지 않게 이렇게 팬에서도 이렇게 잘 모양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쿠키슈와 패스트리 크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슈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뭐 공산품에도 있죠. 그 홈런볼, 홈런볼도 있는데 그것도 슈를 이용한 과자로 만든 제품입니다. 일단 슈라고 하면은 이게 양배추라는 뜻이에요. 양배추. 프랑스어로 양배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워냈을 때 표면에 생긴 균열과 이 모양이 양배추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슈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길쭉하게 뽑는 에클레르, 그 다음에 슈를 크림을 채운 슈를 쌓아서 이렇게 뭐 카라멜이나 이런 거를 입힌 크로캉 부슈도 있고, 그다음에 롤리지 웨즈, 그다음에 뭐 파리 브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파리 브레스트는 뭐 이 슈를 링처럼 이렇게 도넛처럼 뽑아서 그 사이를 자르고 그 안에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채운 케이크 형태의 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터, 우유, 밀가루, 물 등을 익반죽해서 호화시킨 반죽에 계란을 섞어서 구워준 제품을 말합니다. 그 구운 후 퍼프라고 하면은 볼록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볼록한 부분에 구멍을 내고 빈 공간에 크림이나 커스터드 등을 채워낸 제품을 우리는 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를 공부를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채우는 크림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패스츄리 크림이라고 하고 이 크림은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기본으로 쓰는 소스, 바닐라 소스 이게 응용된 부분인데 바닐라 소스보다 조금 더 되직하고 조금 더 녹말과 밀가루가 더 들어가서 좀 더 단단한 커스터드 달걀로 만든 크림입니다. 그래서 달걀과 녹말로 되직하게 만든 커스터드 소스라고 할 수 있고 베이커리에 베이직이 되는 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되는 크림이고 여러 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타트나 케이크, 에클레르, 나플레옹, 슈 등에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무스에도 바닐라 무스 이런 거에 무스에 섞어서 그 맛을 낼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에그타르트 또 어떻게 보면 그 에그타르트 필링도 이 커스터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어, 우유 300, 물 300, 버터 270, 6, 설탕 12, 소금 6, 강력 336, 계란 10개에서 12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 되게 간단하고, 방법도 되게 쉬워요. 우유, 물, 버터, 설탕, 소금. 지금 밀가루랑 계란 빼고 다 냄비에 넣는다고 하죠. 네, 다 냄비에 넣고 버터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끓여줄 건데 버터가 다 녹아야 됩니다. 버터가 다 녹기 전에 가루가 섞이면 어, 버터가 이렇게 고르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균일한 반죽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버터가 다 녹은 끓고 있는 이 냄비에 밀가루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면서 교반을 시키면서 반죽을 호화시킵니다. 여기서도 가루가 혹시라도 덩어리가 많으면 이거 주걱으로 풀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를 꼭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화를 시키면서 익혀줍니다. 이 호화가 이게 적게 돼버리면 이 반죽 자체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븐에서 구울 때 이렇게 위로 충분히 이렇게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 못해서 좀 납작하고 찌그러진 그런 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화를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요. 또 호화가 또 너무 많이 돼도 제품 자체에는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호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잘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적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 그래도 제품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화가 된 반죽을 믹싱볼에 옮겨서 비터로 섞어주면서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 바로 이 호화를 시킨 반죽에다가 계란을 투입해 버리면 계란이 익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믹싱볼에 먼저 비터로 섞어주면 이 믹싱볼이 쇠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이 반죽의 열을 금방 뺏어가겠죠. 그래서 김이 막 납니다. 돌려주면서 온도를 낮춰주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점점 계란을 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란 투입해 주는데 이 계란도 너무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이게 계란이 액체고 반죽은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 반죽이 제대로 섞이지 않고 겉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란은 천천히 투입을 해줍니다. 천천히 투입을 해주는데 중요한 점이 계란이 뭐 상황에 따라 크기에 따라 내가 깨는 그 정도에 따라서 무조건 계란이 똑같은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반죽을 호화를 시키면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냄비에 똑같은 재료를 계량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과 그다음에 똑같은 불의 세기 그리고 뭐 온도나 내가 끓일 때 이 물이나 우유의 온도에 따라서도 이 날아가는 수증기 양이 다를 수가 있고 이 완성된 반죽의 수분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반죽에 똑같은 양의 계란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개수로 정해버리고 넣어버리면 어떤 날은 되게 좀 된 반죽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질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슈는 포인트가 계란의 양으로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10개가 정도가 들어가는 반죽이다 그러면 8개 뭐 이 정도까지는 천천히 믹싱을 해주시고 마지막 계란을 넣을 때는 농도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죽이 조금 되다 싶으면 계란을 조금 더 투입을 해주시고 조금 너무 벌써부터 완성이 된 반죽 같다 그러면 계란을 더 투입하지 마시고 계란을 줄여서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 양은 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반죽은 파이핑백에 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짜서 구우면 됩니다. 이때 또 포인트가 파이핑백이 짤 때 이 적당한 깍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깍지가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작은 깍지로 큰 슈를 짠다 그러면 이 슈 반죽을 짠 반죽이 이 선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슈라는 거는 부푸는 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선이 있는 데가 똑같이 이 구워져 나왔을 때 선이 생겨버려서 이 모양이 좀 고르게 터지지 않고 좀 그 선에 따라서 이상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반죽에 선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페스츄리 크림도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우유에 계란과 설탕, 그다음에 가루들로 이렇게 농도를 잡아주는 제품이라 우유, 그다음에 풍미를 더해줄 바닐라빈, 그다음에 노른자, 설탕, 중력분, 전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설탕과 중력, 전분을 잘 섞고 여기에 노른자를 섞어줍니다. 이게 우리가 앙글레이즈를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설탕, 노른자를 섞고 가루를 섞어 주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섞으면 이 중력분이나 전분이 입자가 곱기 때문에 혹시나 덩어리가 생기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탕과 미리 섞어 놓은 곳에 노른자를 섞으면
좀 더 덩어리지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줍니다. 또 우유에 바닐라 빈을 넣어 냄비에 끓여주고요. 이 냄비가 다 끓여서 올라오면 보통은 동냄비를 사용해서 이 패스츄리 크림이나 소스를 만드는데 혹시나 동냄비가 없는 경우에는 열 전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간접열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탕물을 이용해서 준비를 해주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지 않는 패스츄리 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바닐라빈을 넣어 끓인 물을 설탕과 중력 전분 노른자를 섞은 것에 이렇게 부어주면서 익지 않게 계속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서 중탕이나 아니면 동냄비를 사용해서 익히면 농도가 점점 잡히겠죠. 예, 교반이라고 하죠. 교반을 이용해서 계란이 계란처럼 후라이처럼 익지 않게 우리가 부드럽게 익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잘 생기는 단단한 크림이 되는 정도까지 잡아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게 제품이 식고 나면 조금 더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완성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농도가 돼버리면 식고 나서는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내가 원하는 농도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날 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식고 나서 완성을 했는데 조금 내가 좀 이게 농도가 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뭐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유를 조금 넣어주면 조금 더 농도를 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대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슈는 호화가 덜 되면 오븐에서 구울 때 반죽이 덜 부풀고 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납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를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호화를 잘 하려면 적당한 불에 계속 저어주면서 반죽이 골고루 밀가루가 익을 수 있게끔 저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죽을 익힐 때 수분량이 똑같기 힘들고 계란에 있는 수분도 매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의 농도는 항상 그 계란을 투입할 때 확인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는 이 호화된 반죽을 가지고 계란과 어, 이 계란과 이 반죽의 수분을 이용해서 팽창시켜서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겉에 반죽이 익으면서 부풀었을 때 색이 나기 전까지는 뭐 확인을 한다거나 팬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또 그 같은 칸에 넣기 위해 오븐을 열어버리면 이 제품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제품은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슈를 구울 때는 그 칸을 완전히 색이 나기 전까지는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화를 시킬 때는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골고루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뭐 되게 미세한 부분인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슈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고 잘 부푼 슈를 원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븐에 따라서도 이게 익는 정도나 부푸는 정도가 다른데 우리가 데크 오븐에 구우면 조금 더 이 팽창한 열 전도가 좀 걸리기 때문에 팽창하는 그 양이 조금 로터리 오븐이나 컨벡션처럼 이렇게 열풍으로 구워주는 오븐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대량으로 굽고 모양을 확 이렇게 잘 부풀게 내고 싶다. 그런 미니슈 뭐 이런 것들은 로터리나 컨벡션이 더 굽기에 적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에클레어나 쿠키슈, 포인트가 뭘까요? 에클레어나 쿠키슈 같은 슈인데 이것들은 모양을 되게 이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어는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매끈하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죽도 된 반죽보다는 조금 더 묽은 편이 좋고, 오븐도 좀 열이 세고 빨리 전달되는 컨벡션이나 이런 로터리 오븐보다는 데크 오븐에서 구워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븐이나 이런 반죽의 되기도 제품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그냥 무조건 똑같이 슈를 만든다고 그걸로 에클레어도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다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베이커리의 제품의 정의는, 그리고 어떤 것이 좋다, 이게 잘 만든 제품이다 라는 것은 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무조건 슈는 이렇게 만든 게 잘 만든 것이다, 무조건 에클레어는 이렇게 만든 게 잘 만든 것이다 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어의 기본이다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슈를 만드는데 나는 좀 이 슈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난 좀 납작한 슈를 원해 하면 그 원래 우리가 아는 슈보다 망친 슈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저트나 이 제과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망쳤던 방법이 나에게는 더 알맞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납작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패한 거고 망친 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모양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넘기시지 말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그렇게 잘못 나왔을 때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런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나중에 더 위대한 파티시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기말고사에 나올 부분들을 이 전 교시와 이번 교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너무 그림 없이 글로만 쓰고 말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 시험 공부하느냐고 고생이 많은데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우리가 기말 때 배웠던 제품들을 잘 정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잘 내 것으로 만든다면 나중에 이 제품들을 만들 때 굉장히 편하게 쉽게 포인트를 알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15주차 한 주차밖에 남지 않는데 좀 이제 겨울도 됐고 끝날 때가 돼서 조금 아쉬운 그런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또 뭐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 제가 업계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일하러 가서 맞아,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준 게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건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주 시험 꼭 잘 보고 2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학생들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